자, 이번에는 아까 이 요리를 지켜보고 있던 소영서 원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휴비직 시간인데요. 자, 체지방이 적으면 적을수록 몸짱 대접을 받고 건강하다 여겨지는 요즘인데 네. 많은 분들이 지방을 숙적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노력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체지방이 그동안 억울하게 오해받은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지방의 비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네. 그리고 송혁섭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두 분 조합은 처음이네요. 이승남 원장님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네요. 네. 서 원장님도 느낌이 다르죠? 네. 이거 보고 계실 텐데. 예. 이 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지켜드리지 못했네요. 자, 체지방 네.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아까 저 먹은 빵 때문에. 네, 우리 체지방은 뭐 평생의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맞아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해봤느냐? 안 해본 게 없다. 맞아요, 말씀드리면 맞아요.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1000가지 노력 끝에 1001번째 체지방이 약간 줄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모 마라톤 프로그램에서 하셨잖아요. 체지방이 42%가 넘게 나왔었습니다. 진짜요? 야. 네, 42%가. 지금은요? 안 재봤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네. 저도 그렇고 정말 이 체지방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맞아요. 생각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약간. 맞아요. 네. 별의별 뭐 노력을 다 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체지방이 정말 없으면 오히려 건강에 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이제 저희가 지방세포라고 하면 그냥 지방이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네. 사실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조절 작용을 하는 내분비 기관의 일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체지방량이 너무 적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서 네. 불임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오. 또 뼈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남성분들의 경우도 역시 정자 수도 감소하고 밀도도 감소를 해서 예. 불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 체지방이. 예. 자, 소 원장님. 네. 한의학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체지방이?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그냥 담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조선 시대 때는 우리가 지방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지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안 좋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굉장히 많지는 않았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담음이라고 해가지고선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나 림프 같은 것들이 순환이 잘 돼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담음은 쌓인다는 개념이거든요. 아, 우리가 들은 담습하고는 좀 다르네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해요? 원래 담음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그래서 쌓이게 되면은 거기에 고인물이 되고 썩게 네.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쪽에서 자라나는 뭐 피부나 아니면 다른 이제 기관들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너무 많은 거는 정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적당한 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민 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소금의 억울함에 대해서 맞아. 토론을 내줬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지방의 억울함인데 어.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에너지원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또 체온을 유지시켜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방을 너무 홀대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체유비책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된 단어가 있잖아요. 네. 좋다 그래도 과유불급이다. 과유불급이다. 맞아요. 네. 그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혹시 체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게 된 또 조심해야 될 질환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체지방은 아까 분비를 하는 내분비 기관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 체지방량이 너무 많게 되면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유발을 할 네. 수가 있습니다. 나오네요. 무슨 뭐 지방간. 야, 한 거의 10가지가 다 되는데요. 보통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아유. 대사질환은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아유. 수도 있고요. 네. 또 만성 피로나 지방간, 담석증도 유발할 수 있고 네.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까지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살이 찌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 얼굴 살이 쫙 빠져버리면 굉장히 늙어 보인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알고 보면은 이 체지방 자체가 노화의 주범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에다가 막 지방을 넣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살찌면 얼굴이 좋아 보인다. 네. 뭐 이런 네, 말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는 노화가 생기니까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팔자주름 생기잖아요. 예, 그게 자꾸 늘어지니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지는 느낌인데 그 안에 볼륨을 넣어주면 당연히 좀 탱탱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많으면 좀 피부가 탱탱해 보이니까 네. 좀 덜 늙어 보인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죠. 지방이 한의학적으로는 담음이라고. 네. 그러니까 고인물에서 자라는 피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썩은 물에서 피부가 자란다고 그러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탱탱하거나 아니면 빛이 좋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맞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체지방률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스타들을 좀 준비하셨다고. 예, 제가 한번 야. 준비를 해봤는데 네. 옛날 이 B의 체지방 0%는 옛날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님의 저는 0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닌자 어쌔신 찍을 때인가 보다. 야. 네. 어떤 몸이 제일 좋으신지 한번 수치가 다 봐보세요. 나와 예. 있네요. 체지방이 0%. 네. 0이에요? 0일 수도 있어요? 네, 0%라고 하시더라고요. 0 믿음이 안 가네. 요즘 이제 성훈 씨는 체지방 10%. 10%. 네. 그다음에 차태현 씨는 19.4%. 차태현 씨가 딱 보기 좋은데? 노유민 씨는 35.4. 옛날에 아, 빼기 전에 옛날에. 모습이네. 아. 예. 근데 차태현 씨 정도가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네. 일반적인 현실적이잖아요. 예, 인간적인 예. 몸매 같아요. 몸이지만 이제 성훈 가장 씨나 비는 비인간적이잖아, 솔직히. 보기 좋은 거는 또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 보기 좋은 건 제가 볼 땐 성훈 씨 좋네요. 네. 그러니까 체지방이 10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네, 밑에 여성 스타들도 한번 볼까요? 이시영 씨가 네. 4.7%. 어유 예. 권투를 많이 해가지고. 몸에다 이제 가죽만 클라라 입은 거 씨가 아닌가요? 18%. 예. 그다음 서현 씨가 24.5%. 예. 그다음에 이희경 씨가 근데 야, 이거 37.5%. 이희경 씨 굴욕이네요. 저것도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인데. 사실 네. 저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서현 지금 씨잖아요. 클라라 씨하고 서현 씨 딱 중간 정도 사이즈로. 아니 서현 씨가 일단 좋잖아요. 체지방률이. 예, 네. 지금 땡 그랬어요. 틀렸다고. 동쳤네요. 그래서 동쳤네요. 땡 소리가 났어요. 이게 생방이니까 재밌네. 아까 네. 우리가 넣은 그 음식이 요리가 이제 된 거야. 5분 이제 땡 됐습니다. 소리. 5분 생방이 이제 열리네요. 됐네. 네, 근데 이 체지방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제일 좋을까요? 이 나라별로 기준이 다 좀 다릅니다. 네. 네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인 우리는 남성분들은 조금 더 높은 편인데요. 네. 성인 남성들의 경우는 15에서 20% 정도가 제일 적정한 체지방률이라고 보고 15에서 20이면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저 차태현 씨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은 남성분의 경우는 25%를 넘어선다고 하면 네. 비만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여성분들은 기준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20에서 25% 정도가 적정량이고 네. 30% 이상일 경우에는 비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이제 서현 씨. 그러게요. 그죠? 딱 네, 이 기준 안에 드네요. 그러니까 딱 어. 제가 잘 봤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봤을 때 약간 글래머러스하고 보기 좋다 하는 스타일이 딱 체지방률이 좋은 적정한 정도네요. 거죠. 그죠? 너무 말라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체지방이 0은 너무 비인간적이잖아, 솔직히. 0이 그죠? 있어요? 아까 비. 아, 여성은 없어요. 아, 여자는 없어요. 여성 훨씬 힘들죠. 예. 자, 우리나라 그 네. 40대 남성 2명 중에 1명은 비만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예, 제가 바로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니면 또 누구 하나 아니면 뭐 비만인 거예요. 네네. 자, 과연 저도 체지방률이 괜찮은지 궁금해서 줄자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야. 굿모닝 팀을 대표해서 제가 과연 살신성인했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재봤는데 살신성인이에요. 어떻게 이게 하면 어떤 될지. 측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 제가 종아리가 41.1cm, 허벅지를 쟀더니 55.88cm, 허리가 88.9cm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서 부동호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묻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바로 위에 이제 저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종벅지라고 네. 나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정복지. 이 판을 보시면 종벅지 측정 결과라고 네. 되어 있거든요. 종아리하고 허벅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만을 측정할 때 제일 네. 많이 쓰는 건 체질량 지수예요. 예. 체질량 지수는 키랑 몸무게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은 적고 근육량이 많아서 몸무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허리둘레가 오. 종벅지보다 크면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종벅지 같은 경우는 체지방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네. 허리둘레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많으면 허리둘레가 같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체지방은 좀 적으면서 하체 근육이 잘 발달돼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종벅지의 둘레가 허리둘레보다 더 크게 나오는 거죠. 야, 그럼 저는 안전 체지방률이 괜찮다는 얘기네요? 체지방률과 근육률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꿀벅지라니까. 예. 여기서 이제 진가를 오늘 주제는 제대로 잡았네. 예. 자, 그러면 네.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가볍게 이제부터는 네. 한번 건강에 적으로만 느껴졌던 체지방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지방 진실과 한정. 그 첫 번째입니다. 엉덩이 뚱뚱한 것이 배불뜨기. 배불뚝이 나무란다. 뭐야 이게? 뭐 속담이에요? 엉덩이 뚱뚱한 것이 들어주시죠. 배불뚝이 뭐라 한다? 뭘까요? 나무란다. 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배불뚝이보다 건강하다.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이 배불뚝이보단 건강하다.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독일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예. 왜 우리
서양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서양 분들 같은 경우 하체 쪽이 굉장히 비만한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다리가 막 엉덩이가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항아리라고 예, 표현해요. 그런 예.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비만인데 대체 배가 나온 게 더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엉덩이나 하체 쪽이 더 두꺼운 게 안 좋은 건지 두 가지. 이거를 조사를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배가 나온 게 건강에 더 안 좋더라. 심혈관 질환에 또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배만 안 나오고 엉덩이만 뚱뚱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뚱뚱할 경우. 그렇죠. 근데 이제 배만 있고 엉덩이가 없는 것보다는 그쵸. 배도 있고 엉덩이가 있는 게 어느 낫다, 그죠? 비율이냐. 그러니까 네. 배만 이렇게 볼록 나오신 분들이 있고 네. 허벅지가 좀 덜 나오고 아. 아니면 하체 쪽이 굉장히 비만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안 좋아.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복부에 이제 지방이 많으면 내장 지방이 많이 끼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혈액 속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예, 예. 여러 가지 질환들을 네.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기는 엉덩이에 네. 내장을 가지고 다니는 분은 없으니까. 네, 두 번째로 그러네요.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빨리 걷기 대 천천히 걷기. 체지방을 빼려면 무조건 빨리 걷기죠. 걸어야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네. 천천히 걸으라고요? 사실 걷기만 비교하는 것보다는 달리기와 걷기를 비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가 같은 시간을 운동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달리기가 칼로리 소모량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체지방을 연소하는 측면에서 봤을 땐 걷기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보다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주로 태워서 에너지를 내게 되고요. 네. 반면에 걷기 같은 경우는 초반 1, 2분은 무산소 운동이지만 이후로는 이제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오고 예. 특히 15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주로 지방을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네. 체지방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 중에 천천히 걷기가 더 좋은 거예요? 살짝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천천히의 기준이 모두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빨리 걷거나 경보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속도는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숨이 약간 찬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빨리 걸을 필요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리해서 네, 빨리 걸으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예, 대화를 그냥 할 때 좀 살짝 숨이 찬 걸으면서 정도로만. 약간 숨이 찰 그 정도로 정도가 걸어라. 좋다. 근데 우리가 사실 예. 보통 한 최소 30분은 운동을 해야지 그때부터 지방이 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 기본이죠. 많으시잖아요. 근데 네. 2분만 걸어도 뭐 지방이 탄다면서요? 예, 이게 딱 핑계대기 좋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되면은 30분 이후부터 지방이 타는 거니까 어차피 운동 효과가 없으니까 어차피 운동 안 시간이 해. 없으니까. 아예 안 네. 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지방은 타요. 근데 아.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칼로리로 쓰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먼저 탄수화물을 쓸 뿐이에요. 아. 그래서 똑같이 100을 쓰는 데 있어서 탄수화물 초반엔 많이 쓰고 지방을 좀 적게 쓰는데 이게 한 30분 정도 되면은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1분이든 2분이든 지방은 타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운동하세요. 야, 크로스되는 지점이 있네요. 아까 보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엔 탄수화물을 더 많이 쓰고 나중에 지방을 더 많이 쓴다. 근데 탄수화물도 어차피 많이 쌓이면 지방으로 바뀌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두 가지를 다 태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예. 건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 지식이 있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 공복에 하는 운동이 맞아요. 힘든 다이어트를 위한 아주 최저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 맞긴 맞나요?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게 네. 좋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걸 고민하세요. 예. 식전에 운동할 것인가, 식후에 운동할 그쵸. 것인가. 네. 근데 운동 시점 그 당시만 보고 하면 공복 시에 운동하시는 것이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보다 체지방 연소율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근데 길게 보게 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통해 지방을 많이 연소시키면 이후에 식사를 하고 몸이 체지방이 더 쌓이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식전에 운동을 하시건 식후에 운동을 하시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큰 그래요? 차이도 없고요. 네. 오히려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 예전에 살 뺄 때 네.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자전거 1시간 타고 그럼요. 그러면서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심을 하고. 들어보니까 네. 이제는 뭐 식전 식후 따지지 말고 운동을 하기나 해라 이런 얘기시죠.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얘기네요. 예. 자, 살을 빼려고 했던 다이어트. 이걸 이제 반복하면 할수록 체지방률이 더 쌓일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여기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살을 뺄 때 운동을 하지 않고 뺄 때라는 전제를 달게요. 아, 그러니까 굶어서 빼든가 굶어서 급하게 뺄 빼든가 때. 이런 전제를 갈게요. 왜냐면 이제 살을 굶어서 빼든가 아니면 빨리 빼버릴 때는 근육도 같이 빠져버려요. 아. 그리고 살이 다시 찔 때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육은 안 찌죠. 근육이 있던 자리에 그냥 지방만 쌓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근육이 많아야지 기초 대사량이 높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먹어도 덜 찌게 되는 건데 지방밖에 없으니까 이제 계속 지방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질 않으니까. 예. 그 자리를 지방이 채워버린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성난 근육은 이것을 먹으면서 만든다. 성난 근육은 단백질을 먹으면서 단백질. 만들어야죠. 그럴 프로틴이죠, 때는 프로틴. 단백질. 뭘까요? 채소요? 채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게. 예. 네, 이전에 신하균 씨가 한 연애정보 프로그램에서 네. 성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닭가슴살이 아니고 방울토마토를 비롯한 채소를 많이 먹었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화제가 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네요. 네, 흔히 이제 근육을 키우려면 뭐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많이 맞아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적정량의 채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근육의 생성과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예. 또 혈당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운동의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또 근육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아미노산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네. 단백질과 반드시 곁들여서 같이 드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신하준 씨처럼 방울토마토를 비롯해서 채소만 먹고 근육을 키웠다. 이거는 말이 되는 거예요? 채소만 드시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단- 과장해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적당량의 단백질과 곁들여서 드셨을 반드시 겁니다.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헬스장 같은 데 가보시면 이게 통에다가 프로틴. 단백질 맞아요. 엄청 보충제 큰 통에다가. 이만한 통에 해가지고 프로틴. 네. 예, 근데 파우더. 그거 진짜 먹어야 되는 건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저는 먹었어요. 전문가니까요. 예, 왜냐면은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그걸 근육이 이제 펌핑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새로 이제 근육을 만들어 주려고 단백질을 바로바로 흡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냥 저희처럼 일반 사람들이 운동해서 근육을 키울 때는 그냥 두부나 아니면 뭐 달걀, 콩 이런 걸로도 충분해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뻥뻥하게 이렇게 키우려고 할 때는 전문가들. 바로 이제 프로테인을 먹어가지고 아미노산이 바로 이제 근육으로 변하는 시점이 빨라야 되니까 그렇게 먹는데 만약에 신장이 안 좋거나 만약 뭐 통풍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먹으면 안 좋지 돼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 따져가지고 일반식으로 웬만하면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름은 무조건 유죄. 이것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뭘까요? 기름은 사실은 다이어트 할 때는 잘 안 먹는데 네네. 이 체지방 없을 때는 뭐가 도움이 될까요? 생선기름은 생선기름. 도움이 됩니까? 기름 중에서도.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모든 기름을 다 안 드셔야 된다. 예. 모든 지방을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몸에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특히나 몸에 좋은 기름인데 생선기름에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원래 체내에 지방들이 많이 돌아다니다가 얘네들이 백색 지방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데 네.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게 되면 이 백색 지방의 대사를 빠르게 도와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생선기름 마지막으로 먹어라. 아까 신하균 예. 씨가 말씀하셨던 토마토 외에도 네. 또 근육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있다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네 가지. 네네. 단백질 먹으면서 또 뭐 콩, 두부 뭐 이런 거 꼭 먹으면서 같이 드세요. 예. 완두콩. 완두콩. 완두콩, 콩은 아시죠? 네. 네. 단백질이 엄청 많은 거, 식물성 단백질이 많으니까 근육 자체를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오른쪽 아래에 있네요. 예, 파슬리. 아, 왼쪽에. 예, 있네요. 아. 파슬리. 이제 뭐 예. 파스타나 아니면은 뭐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이렇게 예. 데코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파슬리. 얘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에 있는 데 있어서 힘줄이나 연골 같은 데 들어가는 결합 조직을 좀 형성을 시켜요. 그러니까 근육이 좀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좀 같이 먹어주면 좋고요. 파슬리를 네. 먹어라. 그다음에 방금 얘기하신 토마토. 토마토. 네, 토마토나 당근 같이 카로티노이드가 많은 것들은 세포 노화를 좀 막아주면서 네. 근육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어.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보리. 보리가 좀 의외죠. 보리 이제 뭐 오. 단백질이 많거나 그렇진 않지만 예. 무기질이 많아서 근육에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근육이 크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아래 보리, 왼쪽에 완두콩, 네. 위쪽에 파슬리, 토마토. 이 네 가지가 체지방을 줄이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도움이 네. 된다. 이 네 가지 강하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4가지 요걸 좀 잘 기억하시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치유비책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